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32회입니다. 입궁한 지 1년이 지난 기간 동안 위자부는 더 이상 무죄 선을 입지 못하였다. 그때 황제는 궁녀 중에서 설모가 없는 여자들을 골라 궁에서 내보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위자부는 황제를 만나 애절하게 울면서 출궁할 수 있도록 간청하였다. 황제는 그녀를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 또 그녀와 동침을 하였고, 그러하여 위자부는 임신을 하게 되어 황제의 존경과 총애를 받는 것이 하루하루 되어갔다. 황제는 그녀의 오빠 위장군과 동생 위청을 불러들여 시중으로 삼았다. 위자부는 훗날 황제에게 크게 총애를 받으면서 모두 3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은 거이다. 처음에 황상이 태자할 때 장공주의 딸을 얻어 비로 삼았었다. 황제가 된 뒤 비역시 황후가 되는데 왕후 진실은 자식이 없었다. 황제가 왕위를 계승하는 태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대장공주의 도움이 크기 때문에 진왕후는 매우 기고만장하였다. 그녀는 위자부가 크게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라 몇 번이나 죽으려고 하였다. 황상은 더욱 그녀에게 화가 났다. 진왕후는 총애를 의지하여 몰래 무녀를 시켜 무고를 하게 하였다. 이런 사실은 여러 차례 황제에게 발각됐다. 마침내 황제는 진왕후를 폐하였고 대신 위자부가 황후가 됐다. 진왕후의 모친 대장공주는 경제의 누이였다. 그녀는 무제의 누인 평양공주를 청마했다. 황상은 나의 도움이 없었다면 황제로 될 수 없었다. 그런데 뒤에 뜻밖의 내 딸을 내치다니 어찌 이토록 자중자애하지 못하고 본분을 낸다는 말이냐. 평양공주는 바로 자식이 없는 이유 때문에 배출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진왕후는 아들을 낳기 위하여 어색에게 총 9천만이나 되는 돈을 썼지만 끝내 자식을 얻지 못하였다. 위자부가 황후가 된 뒤 위장군은 이미 죽었으므로 무죄는 위청으로 하여금 장군이 되었다. 그는 흉노를 격파한 공로로 장풍이에 봉해졌다. 위청의 아들 중 3명은 아직 강보에 쌓인 애들이었지만 모두 제후로 봉해졌다. 위에 항우가 어리라고 부르는 위소하는 곽거백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역시 궁공으로 광군으로 봉해졌고 표기장군으로 칭해졌다. 위청은 대장군으로 불렸다. 무제는 위항우의 아들 그를 태자로 삼았다. 위씨 쪽은 궁공으로 집안이 크게 번성하여 모두 5명의 제후가 되었다. 위항우의 자석이 세지자 조땅의 왕부인이 총애를 받았는데 그녀는 아들을 낳아 제왕으로 봉했다. 왕부인은 일찍 세상을 졌다. 그리고 이 부인이 총애를 받아 아들을 낳았는데 창업왕에 봉해졌다. 이 부인도 일찍 세상을 떴는데 그녀의 오빠 이연녀는 엄률에 정통하여 총애를 받았고 관원은 협률이라고 칭해졌다. 협률이라는 뜻은 곧 과거의 악공이었다. 하지만 그들 형제는 모두 궁녀들과 간통을 범하여 멸죽의 발을 당하였다. 이때 그들의 장형 이광리는 이사장으로서 멀리 대환으로 원정하여 출정하였으므로 죽음을 면하였다. 그가 들어왔을 때 이씨 집안은 이미 멸죽된 후였다. 훗날 무제는 이씨 집안을 가른히 이겨 이광리를 해소 후에 봉하였다. 무제가 다른 희첩에서 낳은 2명의 아들은 연왕과 강릉왕에 봉해졌다. 그들의 모친은 총애를 받지 못하여 그로 인하여 고민하다가 죽었다. 이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윤첩이와 같은 여자들이 있어 번갈아가며 총애를 얻었다. 그러나 그녀들은 모두 노르로서 황상의 총애를 받았고 봉투를 소유한 왕후 가문의 여자가 되었다. 이 때문에 황상의 배필이 될 수 없었다. 16. 소상국 세각. 누구의 공로가 가장 큰 것인가? 유방의 뒤에는 늘 소화가 있었다. 한나라 재상 소화는 유방과 같이 폐연 풍업 출신으로서 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법률에 정통하고 집행에서 공평하여 현의 줄이라는 하옥관리 일을 하고 있었다. 같은 고를 살던 유방이 아직 이름 없는 서민이었을 때 소화는 자기 직권을 이용하여 자주 그를 보호해 주었으며 유방이 정장이 된 후에도 항상 그를 도왔다. 유방이 노역의 간부관이 되어 함양으로 출발해 되자 다른 관리들도 모자통으로 유방에게 300전을 내놓았으나 소화는 선뜻 500전을 말해 주었다. 한때 진나라의 의사가 공무를 감독하려고 지방에 와서 소화와 함께 일을 하였는데 소화는 언제나 이를 조리 끼칠했다. 뒷날 그에게 사수군의 졸사라는 직책이 주어졌는데 그의 공무를 칠한 성적이 동료 중에서 제일이었다. 진나라 의사는 소화를 입조시켜 등용하고자 했으나 소화는 극구 사용하고 가지 않았다.
그 후 이방이 군사를 일으켜 폐홍이 된 후부터 소아가 그 막하에서 줄곧 일상사무를 치르게 됐다. 또한 폐홍이 진나라를 무찌르고 함양이 입성했을 때 남들은 앞을 다투어 보물창고로 뛰어들었지만 소아만은 검은부와 따위는 거들떠 보이지 않고 오직 진나라 성상과 의사대부가 보관하고 있던 법령과 각종 도서 문헌들을 압수하였다. 그 후 폐홍이 한왕에 책봉되자 소아는 성상에 임명되었다. 진나라가 멸망할 때 항우는 제후들과 함께 함양 시내를 모조리 불살라 버리고 떠났었다. 그러나 한왕이 훗날 전국 각지의 요새, 인구의 상황, 각지의 전력, 백성의 고충 등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소아가 완벽하게 진나라의 문수와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한신을 등용하라고 지령한 것도 소아였다. 그의 추천으로 한왕은 한신을 대장군에 임명했던 것이다. 한왕이 동쪽으로 진군하여 삼전지방을 점거하고 있을 때 소아는 성상으로서 후방에서 파촉을 다스리고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며 정령을 공포하고 전방의 군대를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였다. 한왕 2년 한왕이 제후들과 함께 초나라를 공격하고 있을 때 소아는 관중에 머무르며 태자를 받들고 수도 역양에서 정무를 지냈다. 그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제정하고 종묘와 사직, 궁정 그리고 혈업을 건립하였는데 항상 먼저 한왕에 보고하고 한왕 역시 항상 이를 비준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시간의 촉구하에 미처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한 뒤 한왕이 돌아와서 다시 보고하였다. 소아는 항상 관중의 가구수와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수로와 육로를 통하여 군량비를 운송하여 전방에 있는 군대에게 정보했다. 한왕은 자주 피하여 그때마다 병력의 손실이 적지 않았으나 소아가 그때마다 관중에서 병력을 정벌하여 한왕의 군대를 보충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왕은 관중의 모든 사물을 소아에게 임하고 있었다. 그 이듬해에도 고조가 항우와 대차하여 일진일퇴의 어려운 싸움을 되풀이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후방으로 자주 사자를 보내어 소아의 노고를 이루하곤 하였다. 이때 포세이라는 자가 소아에게 충원했다. 몸소 전쟁터에 나가 계신 대학에서 모진 비바람과 찌는 듯한 등이 그리고 살을 내는 혹한을 시달리면서도 후방에 있는 성상에게 자주 사자를 보내어 노고를 이루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성상에게 의심을 품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말에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까? 성상의 가족과 친척 중에서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자를 모조리 선발해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성상에 대한 신임이 지속되고 더욱 깊어지실 것입니다. 소아는 포세의 계책을 받으려 그대로 시행하였고 한왕은 크게 기뻐하였다. 사냥개와 사냥개를 부린 차례. 한나라 5년 이미 하구를 격퇴하고 천하를 평정한 한왕이 농공행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신하들이 각기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기 때문에 1년이 넘도록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마침내 고조는 최고의 공적을 채운다는 소아라고 선포하고 그에게 가장 넓은 땅을 하소했다. 그러자 공신들은 입을 모아 불평을 내놓았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 제일 전에 나가서 많은 사람은 백수십 배, 적은 사람은 수십 배씩 전투를 겪어왔습니다. 공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성을 공유하고 땅을 빼앗는 싸움을 치러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상 소아라 말하자면 단 한 번도 싸움터에 나가본 일이 없고 다만 후방의 정상에서 부태나 올리면서 무서 좁지만 뒤적거렸을 따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찌 우리보다 윗자리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지요. 그러자 고도를 대답했다. 기공들이란 사냥이라는 것을 나오 이에 공신들이 물러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고조는 그렇다면 사냥개가 무엇인지 알고 있겠군 이라고 말했다. 공신들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고조가 말렸다. 사냥을 할 때 짐승을 쫓아가서 잡는 것은 사냥개지만 그 개의 끈을 풀어주어 달려나가게 하는 것은 사람이요. 그대들은 도망치는 짐승을 쫓아가서 잡아오는 셈이니 공을 따리더라도 사냥개의 공이라 할 수 있죠. 그에 비하면 소아는 그대들이 끈을 풀어주고 뛰게 한 자이니 이는 요컨대 사람의 공직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부분이 그들이 몸 하나만 가지고 짐을 따라온 것이어서 근데 소아는 자기 일족 중 싸울 수 있는 장구 수십 명을 차출하여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공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요. 공신들은 아무도 자연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제후에 대한 영지의 분배가 끝나자 이번에는 서열 문제가 되겠다. 그러자 대신들은 모두 입을 모아냈다. 조차 몸에 70여 군데 상처를 입도록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우는 딸 누구도 큽니다. 그분이야말로 제일이 해당합니다. 고전 이미 공신들의 불만을 꺾고 소아에게 가장 큰 얘기를 내준 것이므로 서열 문제에 관해서는 공신들의 주장을 반박할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내심으로는 역시 소아를 첫째 자리에 앉히면 하고 생각했다. 그때 고체의 윤치를 가르치는 관내와 악골이 앞서에 나서서 말했다. 여러 신하들 언론은 모두 틀린 것입니다. 과연 조참대감으로 말하면 대단한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공연이지 않습니다.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폐하께서는 항우와 싸우시던 5년 동안 싸운 폐하에 부활을 잃고 폐하 혼자서 탈출을 하셨던 일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때마다 소아대감은 관중에서 사라조들을 파견하여
전선의 군대를 보충하였고 비록 폐하의 병력 동원 명령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그는 여러 차례 걸쳐 수만 명의 팔로들을 폐하의 신변에 파견해 주었습니다. 또한 영양소에서 한나라와 초나라 양군이 여러 해 걸쳐 지겨운 공방전을 전개할 당시에도 식량이 떨어지만 하면 관여에서 보복을 하여 배고픔을 모르고 싸우고 계셨습니다. 또 폐하께서는 산동에서 여러 번 패하셨습니다. 다만 소화대감은 폐하께서 언제든지 기구하셔 제기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관중을 끝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만세 빛나는 영원한 업적입니다. 어찌 일체의 공을 만세의 공보다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소화대감을 제1일이 조찬대감을 그 다음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전이 기뻐하여 말했다. 과연 악굴의 말이 적당하고 그의 말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이 소화에게는 큰한 특권이 주어졌다. 임금 처소에 오를 때 실을 벗지 않고 칼을 차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입주하여 하원할 때 보통 신하와 달리 종종 걸음을 치지 않아도 된다는 특별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소화의 높은 공유도 악군의 출전이 있어 더욱 빛나게 된 것이오 라고 말하면 악군의 뱃을 한 대가 올려졌으며 소화의 영제 10여 명에도 각기 영제를 주었다. 몸을 보존하는 방법. 고조 11년 전이가 한단 집안에서 반란을 일으켜 고조는 스스로 토벌에 넣었다. 토벌을 미처 마치지 않았을 때 관중에서 한신이 보관했는데 여우가 소화의 결학에 의하여 한신을 처치했다. 고조는 이 보고를 맞자 사자를 파견하여 소화를 성산에서 상구로 승진시키고 5천호의 영지를 더 다수하는 한편 500명의 호위병을 소화에게 붙여주고 한 명의 도열하여금 상국의 호위를 담당하게 했다. 그러자 많은 신하들이 모여 소화의 지략을 취하였지만 유독 소평이라는 자만이 가시도천만을 하는 것이다. 이 소평이라는 자는 진나라 시대에는 등용호를 지내다가 성인이 된 사람이었다. 그는 원래 장안의 동쪽 변두리에서 참외를 심어 건건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참외 맛이 되나 동룡채라는 평이 잘렸다. 그가 동룡호였으므로 그런 별명이 생긴 것이다. 상국이 된 소화에게 소평이 말했다. 이번 일을 기하에게 전환의 근본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전쟁기에 나가서 기하는 나라에서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화살 한번 맞아보지 않은 기하에게 영지를 더 내렸을 뿐만 아니라 호위병까지 붙여준데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한시 모반을 기하기 때문에 성상까지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호위병을 붙인 것은 결국 기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럴 경우에 양지의 영지 하사를 고사하고 기하의 전제사를 청원하여 군비로 혼란받도록 하시는 편이 기공의 이치를 오래 보존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폐하께서도 마음을 놓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과연 그렇다고 위에 소화가 소평의 충고도를 이행하자 과연 고조는 크게 기뻐했다. 고조 12년 가을 경부가 반란을 일으키자 고조는 이번에도 몸소 분란을 거리고 투보를 했다. 그 군중에서도 고조는 여러 차례 사자를 파견하여 상국이 무엇을 하는가를 묻다. 소화는 황제 운동한 선정에 입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리의 반란 당시와 마찬가지로 군수품 조달하여 모든 것을 다 보냈다. 그때 그의 집안에 머물던 어떤 녀석이 상국에 물었다. 머지않아 상국에서는 일종의 몰살을 당하시었답니다. 본래 기국에서는 상국의 지혜고 국가에 대한 공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마 더 이상 높아지기를 바라시는 않으시겠죠. 게다가 상국에서는 10여 년 전 관중에 들어올 때부터 민심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민심은 기공을 따라붙고 기공도 항상 성실하게 일을 처하여 백성들의 관심을 얻게 됐습니다. 폐하께서 사람을 보내어 기공의 정황을 묻는 이유는 기공께서 자신의 성망을 이용하여 관중을 동력시키지는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공께서 지금 농밭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그것도 싸게 사들이고 전대를 놓음으로써 기공에게 대한 백성들의 평가를 스스로 떨어뜨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폐하께서도 안심하실 것입니다. 소화는 그의 계책을 받아들였다. 그래야 고조는 비로소 대단히 기뻐했다. 기국 후 소화가 이끌어자 고조는 빈것이 웃으며 상국의 지혜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야 라면서 사람들의 고생을 모두 내게주었다. 그러면서 상국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는 편이 좋을 것이오 라고 말했다. 소화가 이계를 줍다 백성들을 위하여 장안에는 농지가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궁궐에는 광대한 토지가 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예방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작물을 거둘 때 집을 베지 말고 그대로 두게 하면 새나 짐승의 먹이로 될 것이므로 두루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고조는 크게 놓아있다. 상국의 상인들의 뇌물을 많이 받아먹거나 짐의 상임원을 내놓으라니 이렇게 말하고는 소화를 정의에 넘겨 족수와 수갑지어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그 며칠 지나 왕시성의 위기가 고조로 회하다가 상국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러면 투옥하셨는지라고 묻자 고조는 이렇게 대답했다. 진나라 이사는 좋은 일은 모두 군주의 덕을 돌리고 나쁜 일은 모두 자기 시가 돌렸다고 들었는데 소화란 자는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아먹거나 오히려 짐의 상임원을 개발하라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에게 한심을 사려고 기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를 잡아서 취재하려고 한다. 이에 왕이가 말했다. 이것으로 제 길을 마치겠습니다.